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태까지 쭉 우리들이 그 많은 수기요법을 배웠습니다. 카이로프락틱도 배웠고요. 그리고 동양의학의 대표적인 산실, 경락학, 또 경혈, 그것도 배웠고요. 또 동서양을 이렇게 장점들만 잘 취합해서 또 탄생한 학문이 있죠. Applied Kinesiology, aka 응용근 신경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반사학적인 어떤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많이 배웠어요. 또 근육학, 그런 여러 가지 이 배운 부분을 총 토대로 실전에서 정말로 우리가 고객들을 상대로 마사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기요법을 오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통증 위주의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고객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혈액순환, 또 피로회복, 이런 부분들 위주의 스포츠 마사지 개념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완전한 통증 관리법은 세원 통증 관리법에서 제가 별도로 이제 강의를 하죠. 그거 말고 이거는 일반적인 어떠한 고객 관리에 플러스 통증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요구라는 게 있고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더운 날, 정말 더운 날 슈퍼마켓에 가서 아우 아줌마 저 아주 시원한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때 이 시원한 것은 욕구가 될 것이고요. 이 사이다라는 것은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두 개를 다 원할 수도 있고 여기보다 더 중요한 하나를 더 원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원한 사이다 하나 주세요 이랬는데 아주머니가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사이다가 없어요. 그래서 아유 어떡하죠? 사이다가 떨어졌네요. 시원한 콜라 있는데 드릴까요? 그때 아우 전 싫어요. 사이다 아니면 안 먹을래요. 그럼 그분은 요구보단 요구를 더하는 것. 욕구보다는 요구를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시원한 것만 주시면 돼요. 그분은 시원한 욕구를 더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죠. 아우 나 오늘 여기가 왜 이렇게 결려? 여기가 왜 이렇게 아파? 항상 이쪽이 문제네? 오늘은 여기가 문제네? 하면서 그건 뭐예요? 아픈 곳을 좀 완화시켜달라. 통증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분들은 관리를 받을 때 시원한 관리를 받기를 원하죠. 그건 바로 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전 스포츠 경혈 지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마사지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요구와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아주 복합적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수기요법이다. 그래서 이름을 실전 스포츠 경혈 지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볼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마사지라는 문화가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뭐 아주 고대 시대로 가면은 어디가 가려워요. 그럼 이게 손으로 긁죠. 이 자체가 하나의 마사지 개념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손이 가서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수기요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체계화시킨 그때가 언제냐면 대한민국에 바로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예요. 이때 정말 이건 전 세계적인 잔치죠. 지금도 올림픽 하나 하는 게 힘든데 이때 당시에 이걸 했다는 게 저는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88년도에 우리가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이때 많은 운동선수들이 와요. 그러면 스페ազմ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쥐예요. 근육 경련. 이런 것들이 막 운동을 급속도로 하다 보니까 쥐나 이 스페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간은 없죠? 빨리빨리 퀴클리하게 이 경련을 해결을 시켜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그러한 법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초 도입 자체가 퀴클리한, 빨리 근육을 푸는, 그렇게 해서 그게 스포츠, 서울 올림픽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스포츠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여태까지 그 유래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많이 받는 그 대부분의 마사지 요법들이 이렇습니다. 빨라요. 또 강합니다. 또 발이나 이 주관절로 아주 세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분들은 척추 극돌기를 막 치거나 아니면 한 번 받았을 때 다음날 감기 몸살 걸리거나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근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한쪽은, 자, 양쪽이 5대5의 균형이 탱탱하게 이루어져야지 몸이 균형,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음량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우리들은 더 편향되게 쓰게 돼요. 밥도 오른손가락으로 많이 먹죠? 그럼 더 쓰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쪽 반대쪽에 있는 근육의 그 텐션, 긴장도를 더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져오면 여긴 7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5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를 뺏겼잖아요? 그럼 이쪽엔 3만큼 됩니다. 그럼 7이 있는 곳은 뭐냐? 단축이 된 거예요. 수축이 된 겁니다. 3이 있는 곳은 뭐냐? 이완이 된 거예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 마사지라는 것을 할 때 정확하게 먼저 진단을 해서 단축된 곳은 바로 이러한 마사지나 여러 가지 그런 수기요법을 통해서 이완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반대쪽은 이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의 강화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통한 강화, 아니면 머슬 에너지 테라피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 MET, 근에너지 요법을 통해서 근육 자체를 수축,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틀려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뭡니까? 이완된 곳도 이완해요. 수축된 곳도 이완해요. 그럼 수축된 곳 이완하는 거 맞는데 이완된 곳을 더 이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무리가 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요 구를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욕구, 즉 시원하게만 일시적으로 해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약 20년 동안의 임상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마사지를 이렇게 보면 이걸 한번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구분을 지냐면, 먼저 스포츠 마사지라는 게 있죠. 이거는 베드, 즉 침대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근육을 뭉친 걸 풀어주는 위주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강하고 좀 아픕니다. 또 반대로 타이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태국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거는 왓포 또는 치앙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베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플로어, 이 요, 바닥에서 요를 깔고 거기서 하죠. 근데 이 또한 근육 위주로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뭉친 근육을 지압 마사지보다는 스트레칭 위주가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죠. 또 동양의학에서는 애초에 베드나 플로어와 상관없이 경혈지압이라는 것을 경락의 유주 방향에 맞게 경혈을 지압해주는 그런 수기요법이 발달이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포츠는 주관절을 많이 쓰고 타이는 장이나 주관절이나 발이나 골고루 씁니다. 하지만 경혈지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지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모지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주관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이 굽죠. 자세가 불규칙하죠. 한 몇 년 정도 고객 관리하다 보면 고객은 좋지만 환자는 내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개발된 게 뭐냐면 발로 하는 마사지입니다. 발로. 내가 서서 발로 하는 마사지예요. 그거를
각체 마사지라고도 하고요. 또는 족심, 발을 쓴다 해서 족심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발을 밟는다 해서 체교 마사지라고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발로 하는데, 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각각을 다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어느 부위는 발로 할 때 더 효과가 좋더라. 어느 부위는 모지압할 때, 어느 부위는 주관절, 또 심지어는 이 슬관절, 무릎을 사용하는 마사지, 심지어는 힙, 엉덩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느 부위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줘야 할 때가 있고 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임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바로 세원경근활법에서는 실전 스포츠 경혈지압 이런 것으로 명명을 했고, 이 실전 스포츠 경혈지압을 저는 코리아 마사지로 발전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승도 시키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많은 마사지사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압이 허용이 됐죠. 나머지는 암암리에 많이 하는데 언젠가는 법제화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뭐냐면 확실한 이론과 테크닉과 그리고 실력을 겸비를 해야 돼요. 자, 이 대한민국에 보니까 중국에서 중국 정통 마사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또 타이 마사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발로 하는 마사지도 많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죠. 정작 중국 마사지, 타이 마사지 이런 말들은 많은데 정작 대한민국 자체의 한국형 마사지가 뭔지를 몰라요. 이래서 되겠느냐. 누군가는 이거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제가 한번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명명을 스포츠 경혈지압이다 라고 했고, 보여지는 어떤 근육 속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지만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신경조직과 혈관조직이 있어요. 또 호르몬과 림프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러한 스포츠 경혈지압을 통해서 충분히 좋게 순환을 시키고 회복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그 통증이나 질병은 사실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통증 자체는. 왜? 그 통증을 만약 못 느끼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진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 더 악화되지 않게끔 하려고 통증이라는 선물을 뇌는 자기 몸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하나의 경고성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통증 자체를 우리가 함께 관리하는 요구, 또 그러면서 시원한 욕구의 동시를 만족시키는 스포츠 경혈지압을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혈 이 마사지를 보면요, 고객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디 좀 불편하세요? 여쭤보고 네, 엎드리세요. 그 바로 엎드려요. 그리고 머리부터 아래로 쭉 관리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돌아 누우세요 하고 다리부터 쭉 해서 올라와서 머리에서 딱 끝나요. 여기에는 굉장한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고 그걸로 그 통증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자연 치유력인데, 자연 치유력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승화강입니다. 우리 몸은 물과 불이 만나서 36.5도라는 체온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이 수승화강 자체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 치유력, 통증을 이기는 자연 치유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가 왔어요? 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왔을 때 누구는 한 달 만에 나요. 누구는 일주일 만에 나요. 누구는 그게 폐렴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다 자연 치유력의 문제다. 그러면 물이 올라가서 위에 있는 불을 내려줘야 되는데, 물은 뭡니까? 하체를 얘기해요. 신장방광. 또 심소장, 심장입니다. 화는.
우리 현대인들은 많이 걷질 않아요. 오히려 앉아서 일을 합니다. 또 서서 일을 하더라도 제한된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화기가 항상 위에 올라옵니다. 그럼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순환이 돼야 되는데 내려보내는 그 힘이 누가 하느냐? 화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데펴줘서 그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간담, 즉 목의 기운에 이 치고 올라오는 그 기운의 힘을 받아서 화를 밑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끌고 내려갈 때 바로 폐대장이라는 금의 하강의 기운을 받고 더 잘 내려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담, 목의 기운과 폐, 대장, 금의 기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또 이게 데펴지면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그럼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또 비가 내려 또 채워져요. 이 자연의 순환을 바로 수승화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머리에서부터 관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위쪽으로 화기가 많은데 많은 곳에 바로 마사지 이 마찰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이 또 들어와요. 이걸 바로 염증할 때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세원경근혈법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실전 스포츠 경혈 지압은 철저하게 수승화강에 맞춰서 했다. 즉 먼저 신방광의 개념인 하체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체를 합니다. 점점 올라와요. 그리고 돌아 누워서 또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하체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마무리로 탁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한 조결이 되는 거예요. 즉 머리는 차갑게 되고 발은 따뜻하게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실전 스포츠 경혈 지압은 오시면 바로 엎드리세요가 아닙니다. AK에서 이제 가르쳐 드렸듯이 그래서 AK를 확실하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총 관리가 8개의 파트로 구분을 지었어요. 8개의 파트로. 그럼 첫 번째는 어떤 파트냐? 바로 관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즉 피술자가,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현재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게 첫 번째. 그 진단에는 동양의 사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딱 바라봐요. 그 혀도 한번 보고 눈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얼굴 전체도 보고 몸에 어떤 기울기도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걸 망진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래서 동양의 사진법을 통해서 경락적인 진단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 가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의 수교법을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우리들이 제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자체, 아픈 곳, 이걸 뭐라 그래요? 아시통이라 그러죠. 아, 거기가 아파. 그래서 pain area,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근육의 문제인지를 또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따라가 봐요. 따라가 보니까 그 통증이 유발된 트리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지발가락 쪽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엄지발가락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지발가락에 있는 그 페인 에어리어의 근육을 따라가다 보니까 와, 이게 바로 정강이뼈 바로 옆에 전경골근이라는 근육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통증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을 유발시킨 정경골근의 트리거 포인트, 통증 유발점을 근육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체질요법, 사주 명리학을 통한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체질요법을 별도로 강의를 하는데
우리들은 여태까지 후천의 관리를 해왔어요. 태어난 이후에 어디 아프냐? 근데 알고 봤더니 탯줄을 자르는 순간에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본인만의 DNA, 인생의 바코드입니다. 지문처럼. 그게 태어난 년, 월, 일, 시에 맞춰서 사주가 딱 정해져요. 그러면 음양오행에 맞춰 봤을 때 어떤 장부는 태과, 즉 넘치고 어떤 장부는 불급, 모자라고. 그래서 누구는 위가 큰데 신장이 작고 누구는 신장의 기운이 강한데 반대로 위의 기운이 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상체질이나 팔체질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 가면 소음인, 저 병원 가면 소양인, 의견이 분분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만들 수 없을까? 바로 태어난 사주팔자를 가지고 정확한 사주 명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체질을 진단합니다. 전혀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어떤 진단과 후천의 진단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했을 때 진정한 맞춤 수기요법이다. 그게 바로 세원경근할법, 세원체질요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진단을 통해서 해봅니다. 두 번째, 이제는 보가이, 엎드린 상태입니다. 보가이. 그리고 천정 보고 누운 상태, 앙와이, 우러를 앙자예요. 보가이에서 족지 분석을 합니다. 우리 카이로프락틱 때 배웠죠? 족지 분석을 통해서 교정학적인, 관절적인, 카이로프락틱적인 진단을 합니다. 아, 어느 다리가 짧고 어느 다리가 길구나. 아, 이 짧은 다리는 양성골반, 즉 플러스 D냐 아니면 마이너스 D냐, 아니면 다리가 같다고 해서 건강하냐, 어쩌고 저쩌고 해봤을 때 X증후군이다, 아니면 바이러트럴 서비컬 신드롬이다 등등 여러 가지 카이로프락틱적인 진단을 합니다. 또 돌아 누우세요. 이 앙와이에서 손의 길이를 수지 분석을 합니다. 다리 길이만이 아니라 손의 길이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폴라러티 테스트. 우리 몸은 양극,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폴라러티 테스트를 수지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이건 바로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 신경학적인 진단이에요. 자, 보십시오. 본격적인 마사지 하나 들어가기 전에도 상담을 통해서 경락적인, 근육적인, 또 체질적인, 교정적인, 카이로프락틱적인, 또 신경학적인 진단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 배우고 모르면 정말 어렵죠. 배우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이분은 어디를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물론 시원하게 욕구도 해주되 어디를 더 그 요구, 즉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거를 우리들은 정확하게 1, 2 파트별에서 딱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이 다 되면 먼저 뭡니까? 신경계부터 우리들은 조절을 합니다. 신경계. 모든 것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뇌에서 12쌍, 척추에서 31쌍의 중추신경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서 말초신경으로 다 내려가죠. 그게 구심성 신경이 돼서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에는 중추신경이 말초로 내려갈 때는 교감, 부교감의 자율신경이 큰 역할을 해요. 이렇게 신경학적인 모든 것들이 어디로 나타나요? 피부나 근육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나 여기 어디 아파.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리 들어가기 전에 신경계의 부조화, 즉 뉴로 디스오가니제이션, AK를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스위칭, 즉 전선을 깔아놓고 불을 지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위치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켜야지 관리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죠.
이게 한마디로 부족한데 아무리 시원하게 한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부조화가 있다면 스위칭을 반드시 해라. 그 뒤에 경락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7cm 이내에는 뭐가 있어요? 기, 즉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히면 안 돼요. 그걸 기체라 그러는데 그 기를 먼저 소통을 시킵니다. 여기에는 무국보양혈 지압이 있어요. 이 경락할 때 배웠죠? 무국보양혈 지압이 있습니다. 이거를 쫙 해줍니다. 그래서 기를 소통시키고 또 하나 이제는 보이는 혈액순환, 혈을 소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함께 관리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대동맥, 대퇴동맥, 슬화동맥이 있고 자 동맥은 심장의 펌핑으로 잘 내려오죠. 중력에 따라서. 하지만 정맥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왜? 중력의 역행도 할 뿐더러 펌핑해 주는 게 없어요. 바로 근육의 수축 이완되는 힘, 그걸 밀킹, 젖자는 힘, 밀킹 액션으로 올라오는데 그 힘이 약하면 올라오다가 찌리리, 올라오다가 찌리리. 그래서 고여요. 그걸 혈구 슬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이 되고 수족냉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한 기와 혈을 함께 소통을 시켜줘요. 그리고 바로 그래버티, 바로 중력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중력대로 살죠? 자, 처음엔 네 발로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처럼 허리가 안 아팠어요. 근데 더 높이 있는 걸 따먹고 높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두 발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버티, 즉 중력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전만, 흉추는 후만, 요추는 전만, 성골미골은 또 후만. 4개의 만곡의 중력선이 36에서 42도의 정상 각도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만이 오버됐다, 로도시스. 하이퍼로도시스가 되면 척추관 협착이 올 수가 있고 또 일자 요추, 일자 경추, 이 플랫백이 되면 뭐가 됩니까? 또 디스크 병변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중력선을 회복하는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족부 관리를 가장 먼저 합니다. 족부 관리. 왜? 사람은 두 발로 전신을 지탱해요. 2%밖에 안 되는 발이지만 두 발로 전신을 지탱합니다. 따라서 이 두 발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전체 중력선을 우리들은 충분히 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W 족부 관리인데 그래서 먼저 족지 분석을 통해서 장족과 단족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족은 많이 지탱을 하지요. 많이 지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허해져요. 많이 쓰니까. 반대로 단족은 덜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주관하는 간, 담의 경락을 많이 쓰는 장족은 보해줍니다. 단족은 사해주는 거예요. 그 유주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또한 발목 자체를 교정을 하는데 장족은 내반 교정하고 단족은 외반 교정을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실전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서 먼저 신경계와 기혈의 소통과 그래버티라는 중력선을 회복시키고 나서 본격적인 관리를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효과의 50%를 여기서 차지해요. 저는 정말로 시간 없을 때는 다른 건 안 해도 요거는 반드시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요거는 제가 집사람한테 해주고 출근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요거 오래 걸릴 것 같죠? 상담은 뭐 차 한잔하면서 하는 거고 요거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자, 보가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하지부터. 수승화강 때문에, 수승화강 원리에서. 그래서 근육과 경혈을 함께 마사지하고 지압을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 누우세요 하고 앙와이에서 하는데 복부를 집중 관리를 합니다. 복부는 바로 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독소를 빼주는 디톡싱 관리, 복부 디톡싱 관리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다음에 이걸 한 뒤에 앙와이에서도 근육과 경혈을 마사지와 지압으로 철저히 해줍니다. 전체를 다 하면은 이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찬물 들어가기 전에 물 묻히듯이 나와서도 또 하듯이 운동을 이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크레이널, 뇌, 세크럼, 성골 요 사이로 뇌척수액이 흐르죠? 그게 바로 전신을 잘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주된 요소입니다. 그거를 바로 시에스트라는 학문을 통해서 두개총골요법으로 이걸 다 가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두 가지를 이 대목에서 마무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좌위에서 앉은 자세에서 이제 고타법으로 마지막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8가지의 총 파트로 구성된 스포츠 경혈 지압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전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제 할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